건강한 식습관 과학이 답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과학적 근거로 검증된 건강한 식습관 가이드를 들고 왔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거 먹으면 하루 만에 살 빠진다. 저거 먹으면 만병통치. 같은 자극적인 정보들이 넘쳐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버드 대학교 미국 심장협회 같은 정말 권위 있는 기관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연구해서 밝혀낸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죠. 혹시 지금 매일 먹는 밥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탄수화물이 독이다. 무조건 끊어야 한다. 이런 얘기에 흔들리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헷갈리는 식습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밥 정말 적인가 친구인가? 밥 피해야 할까? 자,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밥을 몇 번 드세요? 대부분 하루 두세 번은 드시죠. 그런데 요즘 인터넷 보면 밥이 독이다,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백미는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무려 20년 동안 16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놀랍게도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즉 현미나 잡곡을 드시는 분들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1%나 낮았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명한 밥 섭취법. 아, 그럼 현미만 먹어야 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백미 7, 현미 3 정도로 섞어서 드시는 거죠. 처음에는 백미 9, 현미 1로 시작해서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통곡물의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쉽죠? 그리고 여러분, 밥을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성인 기준으로 한 끼에 밥 3분의 공기 정도가 적당해요. 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대신 반찬으로 단백질이랑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천천히 먹는 거예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최소 20분은 걸려서 드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볼 수 있겠죠? 혈당 이것만 알면 된다. 혈당 지수지하의 이해하기. 자, 이제 혈당 이야기를 해볼게요. 혈당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당분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혈당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혈당지수, 영어로 GIGLYCEMIC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포도당을 100이라고 했을 때 백미는 73, 현미는 68, 보리는 25 정도 돼요.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죠. 그럼 혈당지수 낮은 것만 먹으면 되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수박은 혈당지수가 72로 높지만 실제로 한 번에 먹는 양을 고려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GI 지수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과 섭취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뚝뚝.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효과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먹은 그룹이 평소대로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3%나 낮게 나왔다고 해요. 믿기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채소에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마치 스펀지처럼 당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물론 운동도 함께 하셨지만 식사 순서의 변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식후 가벼운 산책에 놀라운 효과.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식사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되거든요. 점심 먹고 직장 주변 한 바퀴,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어때요? 건강도 챙기고 소화도 돕고 일석이조죠. 염증과 싸우는 슈퍼식품들. 만성염증 잡아야 한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염증 이야기예요.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당뇨, 심장병, 치매, 심지어 암까지 일으킬 수 있거든요.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불릴 정도예요. 그럼 이 염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음식으로 가능해요. 염증 파이터. 강황, 올리브오일, 녹차, 견과류. 먼저 강황 얘기부터 해볼게요.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가루요. 강황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정말 대단해요. 2017년에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커큐민이 염증 지표를 25%에서 58%까지 줄여줬다고 해요. 그럼 카레를 매일 먹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강황가루를 티스푼 반 정도 요리할 때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밥에 넣어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되고요. 색깔도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은 올리브오일이에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 좋은데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오일 때문이에요. 스페인에서 7,447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많이 드신 분들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 낮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올리브오일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온에서 볶기보다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요리 마지막에 살짝 넣어주세요. 높은 온도에서는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녹차.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료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줘요. 하루에 2-3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카페인 때문에 잠 못 이룰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이 정말 좋은데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거든요. 이 슈퍼식품들 오늘부터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건 어때요? 사부 하버드가 말하는 완벽한 한 끼. 하버드식 건강식단 플레이트.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만든 건강한 식단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단 구성법이죠. 여러분 앞에 접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접시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첫 번째,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세요. 절반이나요?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절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는 거예요.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에는 각각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무지개 식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매 끼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는다는 생각으로 장바구니를 채워보세요. 건강한 단백질과 통곡물. 두 번째, 접시에 십사은 건강한 단백질로 채우세요. 여기서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건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 계란 이런 거예요. 붉은 고기도 나쁘지 않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0.8-1g 정도예요.
60kg인 분이면 하루에 48-60지 정도 드시면 되는 거죠. 닭 가슴살 100지에 단백질이 23지 정도 들어있으니까 대략 계산해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나머지 14은 통곡물로 채우세요. 아까 말씀드린 현미 섞은 밥이나 통밀빵, 귀리, 퀴노아 이런 것들이에요.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강한 기름과 물. 마지막으로 건강한 기름을 적당히 사용하세요. 올리브오일,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음료는 역시 물이 최고예요. 하루에 8잔 정도 약 2리터 정도 드시면 되고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갈증은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5부 실전. 이렇게 시작하세요. 완벽함보다 꾸준함.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막상 바꾸려니 막막하시죠? 제가 정말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80-20 법칙을 기억하세요. 80%는 건강하게, 20%는 유연하게 드시는 거예요. 가끔 치킨이나 피자 드셔도 괜찮아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장기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둘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현미 비율을 늘려보고 다음 주에는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그 다음 주에는 견과류를 추가하고 이렇게 천천히 한 단계씩 나아가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장보기 습관 개선. 셋째, 장보기부터 바꿔보세요. 마트 가실 때 장바구니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집에 있어야 먹게 되거든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과일과 채소를 두고 간식 코너는 최대한 빨리 지나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넷째, 식사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외식과 간식 현명하게. 다섯째, 외식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먼저 샐러드나 채소 반찬부터 드시고 메인 요리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배부르면 남기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여섯째, 간식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과자나 쿠키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처음엔 싱거워도 입맛이 바뀌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마무리, 꾸준함이 정답이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몸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변화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면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은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과 식단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갈지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